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면우입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에서 나오는 정세화 정책에 실린 일본 정치의 전망, 올림픽 이후의 스가 내각 향방이라고 하는 글에 대한 간단한 영상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본 정치에서 그 정국 내지는 한국말로 하면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일순 사키와 야미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 한치 앞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문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일본 정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는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글을 써서 낸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고,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시나리오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는 올림픽 이후에 스가 내각 내지는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왜 오히려 더 나빠졌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하는 일본 정치, 국내 정치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그 동경 올림픽에서 일본의 성적이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스가 총리 내지는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최저로, 그러니까 제가 그 정세화 정책에서 인용한 그 일본 테레비, 그러니까 니테라라고 하는 일본 테레비의 여론조사에서 35%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 니테레 여론조사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그 여론조사 지지율로 해서는 가장 낮은 거였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보려고 했었던 것이 이 글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스가 총리 내지는 스가 내각이 다시 연임한다고 그럴까, 유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허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말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시 선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월 하순경에 이제 임기 만료가 되는 중의원이 해산이 돼서 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스가 수상 그리고 스가 내각이 다시 유임되고 연임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 관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스가 총리 내지는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 저조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바로 그러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국내 정치, 일본의 정국을 아주 새로운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한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총리의 내지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전망될지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먼저 왜 이러한 그 저조한 지지율이 나타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요코하마 시의 시장 선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코하마 시는 스가 총리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가 총리로 해서는, 그리고 스가 내각으로 해서는 연임을 위해서, 유임을 위해서 아주 이겼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요코하마시 시장으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민당이 승리하지 못하고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내세원 내지는 지지한, 추천한 야당 후보, 야당 통일 후보, 통합 후보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당 후보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난립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민당이, 그리고 스가 총리가 지지를 했었던 그 유력한 여당 후보인 오코노키 의원이 어떻게 보면 참패를 하고 야당 후보인 야마나카 씨가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 가장 큰 뭐 이유로 해서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후보가 많이 나왔다, 난립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이 가장 먼저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당 후보로 해서는 자민당 스가 총리가 지지를 했었던 오코노키 의원 외에 지사를 현직 지사라든지 또 전직 지사라든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표가 여당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직 지사인 하야시 씨가 제시했었던 부두 건설안, 그래서 그 중에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안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카지노 건설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당 내지는 자민당 후보한테 좋지 않았었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 때문에 여당 후보가 난립하게 되는 한 가지 이제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여당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 카지노 건설안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에 자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를 하게 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 중앙 정부의 대책에 대한 불만이 요코하마시 내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초반에는 카지노 건설안에 대한 찬반이 크게 쟁점이 됐었지만, 그것이 거의 많은 후보들이 8명 후보 중에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쟁점으로서 효력이 좀 떨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이 결국은 다시 쟁점으로 돼서 결국 그거에 대한 불만 고조라고 하는 것이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 표가 나가게 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요코하마시 시장 선거는 야당 후보 야마나카 씨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에서의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치 전망에 있어서 내지는 스가 내각의 유임 내지는 연임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코하마시라고 하는 것은 스가 총리가 오랜 동안 자신의 지역구로 해서 활동을 해왔던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스가 총리가 여당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내각을 구성해서 연임을 한다든지 총리로서 유임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기고 그 전에 있을 자민당 선거에서 재선출이 돼야 되는데, 자민당 내에서 스가 총리를 유임시킨다 내지는 재선출시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결국은 10월로 현재로서 이제 10월에 실시될 것이 가장 확실한 중요한 총선거에서 스가 총리를 그야말로 자민당의 얼굴로 그대로 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당선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매우 낮고 거의 모든 정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30%
전후가 되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요코하마 시에서도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자민당 의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스가 총리를 갖고는 다음 중의원 총선거라고 하는 집권당을 정하는 중의원 총선거라고 하는 것에서 스가 총리를 얼굴로 삼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논문을 소고를 쓸 당시만 해도 지속적으로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라고 계속 그 의지를 불태웠습니다만 제가 요 논문을 탈고하고 나서 그리고 정세화 정책으로 나오고 난 이후 그 이틀 정도 후에 입후보를 철회를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그러한 이유가 스가 총리가 그러한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 요코하마 시라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 기반에서 선거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로해서 자민당 내에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결코 좋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이 후보를 단념한 현 상황에 있어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 자민당 총재 선거는 그야말로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그 시나리오 3개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여러 후보자들이 입후보하는 사태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데서 가장 높게 나왔던 고노 따로 씨라든지 그리고 그 전까지 지난 총재 선거에서 아주 그 다크호스였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정조회장을 하고 있었던 기시다 전 외상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출마를 할 것으로 보고 지금은 또 다카이치라고 하는 전 총무상 역시도 출마 선언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막상 몇 명까지 나올 수 있지 현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전개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논문을 쓰는 가운데에서 시점에서 스가 총리가 유임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특히 일본 자민당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파벌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작년 9월에 스가 총리, 스가 내각이 탄생하게 만들었었던 아베 전 총리와 아소 전 총리 사이에 지지가 아주 확고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고노 씨라든지 이시바 씨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적어도 이번 선거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 선거와 다가올 중의원 총선거에서는까지는 스가 총리가 스가 내각이 연임을 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제시했던 시나리오였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총재 선거는 용케 스가 총리가 스가 내각이 넘어갔지만 막상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코하마시 시장 선거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스가 내각의 대응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그대로 중요한 총선거에서는 나타나서
결국은 자민당이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한 250석 정도라든지 지금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선거 결과를 가져서 결국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총선거에서는 크게 진불을 해서 이 자민당 총재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제시했었던 두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 파벌의 지지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 않은 가운데 결국은 스가 총리가 이 후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는 것을 단념을 하고 해서 자민당 총재 선거부터 다양한 후보자들이 나서서 새로운 총리를 선임을 하고 그로해서 중요한 총선거를 그러니까 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후보자들, 그 고노현 행정개혁 담당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든지 내지는 기시다 전 외상이라든지 또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총재 선거에 이길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 총리를 굳건하게 지지를 했었던 아베 그리고 아소 전 총리가 일단은 각자가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내각에서 총무상을 했던 다카이치 씨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소 씨 같은 경우에는 좌파 소속인 고노 씨를 일단은 이 후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각자가 그러니까 이 파벌들이 일단은 분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막상 이제 간사장을 그만둔 니카이 씨가 어떤 식으로 할지 내지는 그 이외의 파벌들이 어떤 식의 선택을 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 정치를 보는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스가 총리, 스가 내각이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자민당 총재 선거나 다가올 중요한 총선거나 기본적으로 주요 쟁점은 국내 정치 내지는 국내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코로나 사태로 따른 경제 부분을 어떻게 더 진작을 시켜서 다시 궤도로 올릴지 하라고 하는 이 국내적인 측면이 주된 선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교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쟁점으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를 좀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가능성은 매우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자민당 총재 선거나 중요한 총선거나 기본적으로는 국내 정치로 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이제 한일 관계를 고려한다고 하면 오히려 일본 정치라든지 그런 쪽이 이용되지 않게 내지는 자극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